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날고 있는 비행물체. 잠시 후 목적지에 다다른 비행체는 착륙을 시도한다. 그런데 그때 영에 가까운 시야에 방향을 잃은 조종사는 고층 빌딩을 향해 날아간다. 1939년부터 1945년 9월까지 이어져 오던 2차 세계대전. 전 세계 30개국 이상이 참전한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건으로, 한편으론 강대국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산업적, 과학적 능력은 물론 최신 기술의 집약체인 무기를 테스트하는 장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B-25 폭격기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공중과 지상 모두에서 활용되었는데, 그러던 1945년 7월, 이제 2차 대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무렵 미국 본토에서 한 사건이 발생한다. 1945년 7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 55분경 미국 육군 출신의 스미스는 1939년에 설계된 B-25 폭격기를 이용하여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의 한스컴 육군 비행장을 출발해 뉴저지의 뉴요크 공항으로 향한다. 당시 미국에서 사용되던 B-25 폭격기는 주로 일본과의 대전에 이용되던 것으로, 종전 이후에는 정찰이나 인력 수송 등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이날 비행을 맡은 스미스는 B-25기를 수천 시간 운행한 베테랑 조종사였다. 그리고 당시 비행기에는 19세 해군 기계공과 공군하사 등 군동료들이 동행하였는데, 그들은 뉴요크로 향하던 중 뉴욕의 짙은 안개 구간에 들어선다. 사건 당일인 7월 28일 토요일 오전 뉴욕에는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에 안개가 짙게 껴어린 상태였고, 같은 시각 맨해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는 약 1,500명의 사람들이 근무 중이었다. 당시 102층 높이의 이 초고층 빌딩에는 전쟁으로 인해 궁핍해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가톨릭 구호센터도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79층의 사무실에서 주말 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오전 9시 50분경 맨해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딘가에서 낮고 무겁게 울려 퍼지는 굉음이 들려오자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 그들은 굉장히 낮게 날고 있는 비행물체를 발견한다. 당시 사람들이 목격한 비행기는 앞서 스미스가 조종하던 B-25 폭격기로, 그들은 수백 미터 상공에서 고층 빌딩 사이를 비행하며 남서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굉장히 위험한 광경에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비행기를 주시한다. 비행기는 곧 크라이슬러 빌딩을 지나 그랜드 센트럴 빌딩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비행기는 낮게 깔린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그때 안개를 뚫고 굉장한 속도로 다시 나타난 비행기는 바로 앞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발견하고 급히 오른쪽으로 우회하려고 했지만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무려 10톤에 달하는 B-25기는 곧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78에서 80층 부근을 뚫고 들어갔는데, 당시 지상에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굉음과 충격이 느껴졌다고 한다. 같은 시각 건물의 저층부에서 업무를 보던 사람들 또한 갑자기 굉음이 들리며 건물이 흔들리자 급히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그때는 이미 무언가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잔해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충돌과 동시에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금세 건물을 타고 올라가 주황색과 붉은색 불꽃을 피우며 위로 튀어올랐고, 비행기는 바퀴, 날개 등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날아가 건물 안에 여기저기를 관통하였는데, 특히 떨어져 나간 엔진은 약 300m가량을 날아가 옆 건물 옥상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뉴욕 근처에 도달한 스미스는 창밖이 온통 안개로 가득해 정확한 위치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관제탑과 통신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였는데, 이때는 공항까지 약 25km가 남은 거리였지만 시야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좋지 않다고 판단한 관제사는 스미스에게 인근의 다른 공항으로 착륙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스미스는 기존 목적지인 뉴요크에서 공군기지 사령관을 태우기로 했다며
계속해서 뉴요크로 갈 것을 고집했고 그렇게 비행을 계속 이어가던 중 그는 자신의 위치를 착각해 맨해튼 중심부로 진입하고 만다. 이후 고층 건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던 그는 결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마주친 뒤 통신이 끊겼다. 사건 이후 대형 비행체인 B-25기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약 280m 상공에서 그대로 빌딩을 관통하였는데 이로 인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고층부에는 약 6m 넓이의 구멍이 생겼고 기체에서 떨어져 나간 왼쪽 날개와 건물의 잔해들은 건물 아래 도로에서 발견되었다. 거기다 충돌 직후 비행기의 연료 탱크가 파손되며 연료가 흘러나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순식간에 79층 사무실이 연기로 가득 찼고 뜨거운 열기에 승강기 등 대부분의 시설이 녹아내렸다. 특히 79층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약 20명의 가톨릭 구호 센터 직원들의 피해가 가장 컸고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와 날아간 잔해 중 하나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날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00m 아래 지상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79층에서 생존한 한 사람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벽을 뚫고 들어온 비행기가 사무실 안에서 그대로 폭발하였고 거의 동시에 빠른 속도로 모든 일이 벌어졌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그 누구도 이를 대처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도시 곳곳에서 몰려든 41대의 소방차와 30여 대의 구급차들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와 구조를 시작하였는데 건물로 진입한 구조대원과 소방관들은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파손되어 운행이 되지 않자 온몸에 호스와 기타 장비를 둘러맨 채 79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방관들을 도와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일조하였고 그렇게 화재는 약 40분 만에 모두 진압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스미스를 포함한 3명의 사람들과 건물 안 사무실에 있던 11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세상을 떠났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큰 충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사건 발생 2일 후인 월요일 오전부터 다시 정상 운영되었고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고층부의 벽면을 수리한 뒤 모든 사무실이 사건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었다. 한편 79층에 머물고 있던 가톨릭 구호 센터는 현재까지도 같은 자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